디모스 아날로그 직접회로 설계 기초로서 두 개의 RC 필터가 시리즈로 캐스케이딩 됐을 때 전달 함수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LT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RC 필터가 있습니다. 노페이스 필터죠. 정성적으로 보면 낮은 프리퀀시 낮을 때는 캐패시터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입력이 출력으로 100% 전달됩니다. 즉 게인은 1이죠. 데시벨로 표현하면 0d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리퀀시가 증가하면서 그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줄기 때문에 R과 캐패시터 임피던스의 디바이드로 나타난 전달함수가 이제 점점점 프리퀀시 따라서 전달함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로우 패스턴을 갖게 됩니다. 전달함수 구하면 입력과 출력을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전달함수 구하면 이 임피던스와 이 임피던스 B가 되겠죠. 예, 그래서 R은 임피던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는 패럿이에요. 그걸 임피던스 바꾸려고 그러면 S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디바이드를 하면 1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SRC인데 여기에 개인이 매그니튜드가 스퀘어루트 2분의 1 되는 점이 마이너스 3dB예요. 그걸과 마이너스 3dB는 그 3dB 밴디스가 F 이코로 1 디바이 바이 2 파이 RC가 됩니다. 여기 1이 되는 포인트에서 이 크기가 스퀘어루트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dB가 됩니다. 그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두 개의 동일한 RC 필터를 캐스케이딩 할 때 이 전달함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쉽게 생각해서 얘 전달함수 타임스 얘 전달함수 이렇게 표현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요 세컨 스테이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의 부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부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지 각각 스테이지의 전달함수의 프로덕트로 표현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의 그 임피던스를 G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C와 요 GL이 병렬돼서 요 임피던스 디바이드 하면 요 V1에서 V5 프라임 요 스테이지까지 전달함수가 되겠죠? 그 전달함수에서 이 임피던스 디바이드를 하면 또 최종까지 전달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보면 얘 임피던스의 요 병렬이니까 SC분의 원 오브 SC의 병렬 GL인데 GL은 R 플러스 원 오브 SC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전체 전달함수 중간 전달함수죠. 중간까지 전달함수면 요 임피던스 이 임피던스 B죠.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으로 갈 때는 이 R과 C로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로 토탈 임피던스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두 개의 각각의 전달함수의 프로덕이 아니고 세컨 스테이지가 인풋 스테이지의 로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각각 여기에다 버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입력 임피던스 무한대가 되고 출력 임피던스 제로가 되는 그런 버퍼를 집어넣으면 각각의 프로덕의 전체 전달함수는 각각 프로덕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버퍼를 집어넣었어요. 개인이 1이고 인풋 임피던스 무한대고 아웃풋 임피던스 제로가 되는 이 버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면 전달함수는 요거의 전달함수 타임스 얘의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와 얘 병렬일 텐데 임피던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C만 보이죠? 즉 세컨 스테이지 로딩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버퍼 때문에 출력 임피던스가 이 버퍼의 출력 임피던스 제로가기 때문에 얘는 전달함수는 이 R과 C 전달함수에서 전체 입력에서 출력까지 전달함수는 첫 번째 그 RC 필터 전달함수 타임스 세컨 스테이지 R 그 필터가 됩니다. 자, 이런 비슷한 거를 우리가 임플리먼트 얘를 버퍼로 해도 되지만 우리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입력이 R과 C고 여기 캐패시터보다 이 게이트 캐패시터 있죠? 그 캐패시터보다 이 C가 훨씬 크다고 가져가면 여기는 무한대가 될 임피던스 굉장히 크게 되죠. 그래서 RC 전달함수 타임스 D시게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D시게인이죠. 커먼 소스 앰플 D시게인 GM 타임스 R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R이 이 RDS보다 굉장히 작으면 여기는 그 R과 C가 홀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전달 함수는 그런 조건이 만족한다 그러면 즉
여기서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했네요. 이 RDS가 무한대일 경우. 그죠? 그렇게 될 경우는 전달함수가 요 첫 번째 스테이지 전달함수, 그죠? 두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RC 필터 전달함수, 그다음에 DC 게인이 이렇게 됩니다. DC 게인이 커먼 소스이기 때문에 게이트부터 드레인까지는 100바이브스 아웃 오브 페이스 인버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을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볼 텐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상용화는 기본적으로 케이던스 툴을 많이 써요. 케이던스 버투스를 쓰면 거의 스펙트라라는 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PSpice 학생 버전, 스튜던트 버전이고, 그 다음에 LTSpice가 있고, QSpice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부생들이 회로 공부할 때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모스펫의 모델링도 우리가 퍼블릭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해서 간단한 회로들은 설계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LT 스파이스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입력 프리퀀시를 변화시켜서 출력 리스폰스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돌리는 것들은 스파이스에서 AC 해석을 하면 됩니다. AC 해석을 하면 돼요. 자, AC 해석이라는 건 뭐냐? AC 해석은 Small Signal Frequency Response를 계산하는 겁니다. 입력 프리퀀시를 변화시켜서 출력 리스폰스를 프리퀀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페이즈 관점에서 또 개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기 개인이에요. 개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또 걔의 입력과 출력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프리퀀시 변화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C에서 갈 때 기본적으로 너니어 트랜스터 같은 거 달라 전자열에서 배운 트랜스터 같은 거 달라 있으면 처음에 DC 바이어스를 구합니다. 그게 DC 동작점이에요. 이 동작점에서 AC 스몰 시그널 모델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non-linear device는 트랜스 다 non-linear device예요. non-linear device인데 스몰 시그널일 때는 선용하는 것, linear device로 approximation해서 스몰 시그널 모델링을 합니다. 그 각 동작점에 대해서 다 그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점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 시스템의 특성들을 주파수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주파수를 수입을 해서 그거의 개인과 주파수, 또 위상과 주파수, 또 이 딜레이 타임, 우리 필터 같은 거 설계할 때 그룹 딜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딜레이 타임까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C 어널리시스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노이즈 어널리시스 할 수도 있고, 스몰을 개인 계산할 수도 있고, 위상을 계산할 수도 있고, 임피던스 계산할 때 AC 해석을 합니다. 자, 공이 P 스파이스가 됐든 AC 스파이스, LT 스파이스가 됐든 AC 어널리시스는 .ac가 되겠습니다. 커맨드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LT 스파이스를 열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LT 스파이스가 PC에 없으신 분들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LT 스파이스를 치시면 LT 스파이스의 소스 파일을 구할 수 있고 그를 셋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스키메틱을 회로를 그려야 되죠. 그 회로를 그리는 것을 스키메틱 드로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N을 치든가 혹은 요 파일에서 뉴 스키매틱 치면 됩니다. 뉴 스키매틱을 쳐보자고요. 그럼 이런 모양으로 돼요. 그럼 저항을 만들어내죠. 저항은 R을 치면 됩니다. 얘를 노테이션 하려면 R 이렇게 노테이션하고 놓고 그다음에 캐패시터를 만들어내죠. C를 치면 캐패시터 뜹니다. 캐패시터를 여기다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시그널 소스를 내야 되죠. 그럼 F2를 집어넣으면 디바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치겠습니다. 볼테이지 소스를 쳤습니다. 볼트 있어서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해야 되죠. 와이어는 F3 해도 되고, 여기에 보면 와이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를 가지고 연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다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넣어야 되죠? G를 치면 그라운드가 나옵니다. 와이어를 표시해야 되겠네요. 여기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회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값을 쳐내야 되겠죠? 이 저항값을 왼쪽을 누르면, 자, 오른쪽을 누르면요. 여기에 R이 나옵니다. R을 파람이라는 변수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R을 예를 들면 CK 표현하죠. 그래서 클릭하면 R이 CK가 들어갑니다. C는 피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3D 프리퀀시를 160kHz 정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소스를 AC 신호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떠요. 그러면 여기 어드밴스 들어가서 AC 신호 1V 넣죠. 그러면 여기 AC 1이 나옵니다. 얘가 좀 위치를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서 무브하면 돼요. 그다 무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스파이스 어널리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스파이스 어널리스 들어가서 이 edit 스파이스 cm 커맨드를 치면 여기에 트렌 어널리스가 있고요. 과도 현상을 해석하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AC 해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DC 수입을 하는 해석이 있고 노이즈 해석이 있고 DC 트랜스퍼 펑션, 그다음에 DC 동작점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AC 주파수에 대해서 매그니트와 페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C를 하겠습니다. 이런 창이 뜨네요. 그러면 타입 오브 스윕인데 요 타입 오브 스윕은 옥타브 주파수 두 배씩 X축을 만들 거냐, 10배씩 만들 거냐, 로고 스케일이죠. 리니어 스케일 만들 거냐인데 데케이드로 선정을 하죠. 즉 다시 말해 X축은 10배씩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데케이드당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개냐, 100개를 치겠습니다. 100을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는 1회부터 10매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해석하는 AC 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잖아요. 여기 사람 달리는 거 혹은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서 여기 런을 돌리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 누르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시뮬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해석하려면 파형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찍으면 노드를 표현해 줄 거예요. 노드를 표현하면 이 네트워크의 노드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치고 이 네트워크는 입력단을 노드를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는 B인데 그냥 AA 이렇게 해놓으면 저항이 없이 쇼트된 걸 표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네임으로 여기를 표현하면 돼요. A를 B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여러분이 혹시 피스파이스에서 각 스키메릭이 아니고 커맨드를 쳐놓으면 얘들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스파이스, 레트리스트,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저항은 위쪽이 B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그다음에 A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항값이 CK입니다. C는 B하고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는데 100피코입니다. 그다음에 시그널 소스는 A 노드하고 제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소스 이름 V1입니다. AC 1볼트 집어넣었던 거죠. 해석은 AC로 해석하고 데케이드로 표현하면서 각 데케이드당 100포인트를 찍고 1레르츠부터 10매어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닫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돌았네요. 그러면 이제 파형을 찍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B를 여기를 누르면 이런 화살표가 돼요. 누르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두 개가 나왔네요. 여기는 Y축이 dB로 나와 있고 여기는 X축이 프리퀀시로 나와 있어. 우리가 1레르츠부터 10매어까지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요. 이쪽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각도가 나와 있네요.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각도가 나와 있는데 이 각도는 위상이에요. 그래서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치면 오른쪽으로 치면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도부터 마이너스 10도까지 표현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분류를 했어요. 얘를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런 파란색이 뜹니다.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제 이겼습니다. 얘는 위상이고요. 자, 보면은 오른쪽을 누르면 요 값이 뜨죠? 자, 왼쪽을 예를 누르면 클릭하면 요 값이 뜹니다. 그럼 요 값이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보면 개인이 제로 dB예요. 그죠? 나노 dB니까 제로 dB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페이스 필터니까 프리퀀시 낮으면 캐패시터 오프되면 입력이 출력으로 다 가는 거죠. 제로 dB예요. 그러면 왜 제로 dB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dB로 표현했으니까. dB라는 게 이거잖아요. 20 노고,
입력이 V인이었고요. Vout이에요. 요게 1이고 1볼트라고 여기도 1볼트 나오니까 제로 1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노고 1은 제로 dB예요. 제로 dB. 그죠? 즉 입력이 출력으로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프리퀀시 증가하면 이제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2파이 F C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피던스 줄기 때문에 게인이 프리퀀시 증가하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 커서를 옮겨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3dB 정도 어디 나냐 마이너스 3dB 이렇게 치면 스퀘어루트 2분의 1이 마이너스 3dB잖아요. 예, 대략 여기 요 정도가 3dB예요. 마이너스 3dB가 159 아까 제가 얘기했던 160 정도 이게 100 3.01이니까 마이너스 3.01이 마이너스 3dB거든요. 1 오브 스퀘어루트 2분의 1에 20로그를 취하면 그러니까 한 159 큐레르 정도까지 나온다고요. 계산하는 거 같아요. 얘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F3dB는 1 divided by 2 파이 F R인데요. 이게 CK이고 이게 100피코니까는 얘가 계산하면 159kHz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나오죠? 그 다음에 그때의 각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5도예요. 여기 각도 페이지가 나오죠? 마이너스 45도입니다. 페이지가 나오죠? 마이너스 45도예요. 그래서 각도라는 건 이거잖아요. 각도는 H, J, 오메가, 이 각도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R, C인데, 오메가 2파이 F 아니에요? 그러면 F가 3dB니까 F 3dB 포인트니까 여기 크기가 1이라고요. 그때 프리퀀시에서. 그러면 여기에 45도, 그러니까 앞에 보시니까 마이너스 45도예요. 그다음에 요 슬롭을 볼까요? 요 슬롭이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예요. 즉 주파수 10배 들어가면 20dB씩 기울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6dB 퍼 옥타브입니다. 즉 주파수 2배 되면 6dB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검증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여기 스컷을 가지고 옮기면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고 요 길기를 보면 여기 1맥인가요? 1맥 정도 되고 요 10맥을 갖다 놓으면 말이에요. 10배죠? 10배 되면 대략 차이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5에서 35니까 마이너스 20dB 정도 된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5고 얘 마이너스 30이죠? 그 밑에 보면은 20dB 나오죠? 그래서 길게 20dB per decade라고요. 얘를 주파수를 좀 올려서 2배 정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1메가니까 2메가 갖다 놓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가 2메가 갖다 놓으면 6dB라고요. 6dB 차이 난다고요. 6dB 차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는 15.9 정도에서 21.9 정도 되니까 6dB 차이 나죠. 그래서 주파수 2배 되면 6dB 슬롭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LT 스파이스를 써서 에이시언을 써서 하면 입력 주파수 대 개인이죠. 개인을 dB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위상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폴은 위상이 제로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변하죠. 그리고 폴 만나는 시트점에서는 마이너스 45도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얘를 캐스케이딩 했을 때, 세컨 스테이지가 로딩 역할을 한다고요.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지우고요. 다른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제가. 자, 그러면 LC 캐스케이드 된 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스케이드 되니까 10K 100피코를 두 개를 캐스케이드 했어요. 그럼 세컨 스테이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 노징 이펙트가 되기 때문에 각 전달함수의 프로덕트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걔를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런을 하면 돼요. 런하고 돌려졌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위상이고 이게 매그니튜드고 이게 위상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누르고 색깔을 고치면 돼요. 그리고 값을 읽으면 3D 포인트가 어디 정도 나오나 보면은요. 50 몇 킬로뿐이 안 나와요. 실제로 두 개 풀하다 가면 그거 한 100킬로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유는 세컨 스테이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의 로딩 이펙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버퍼를 달으면 된다고 그랬죠? 버퍼 다른 거를
스키메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버퍼 다른 거고요. 버퍼 다른 거는 버퍼를 어떻게 임플멘트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K 달아놓고 버퍼의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야 되니까 여기에 유니버셜 오페 암프를 달아놨습니다. 유니버셜 오페 암프에 74R 같은 비슷한 거죠. 예, 유니버셜 달아놓고 플러스 볼테이지 소스를 달아놓고 그 15V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찍고 마이너스 15V 달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개인이 1이 해야 되니까 아웃풋을 센싱해서 입력해서 대목이면서 네가티브 피드백이죠. 그러면 개인이 1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임피던스 보완되고 여기는 아웃풋 임피던스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전달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얘의 전달함수, 프로덕트, 얘의 전달함수라고 해요. 즉, 세컨 스테이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의 부하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얘를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넌 시뮬레이션 돌리죠? 그러면 요게 캐스케이딩으로 달라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린 걸 여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프라닥이에요. 그러면 얘의 마이너스 3D 포인트는 어디냐면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절대값이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 되는 포인트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2파이 f rc 스퀘어의 요 스퀘어예요. 그때 프리퀀시니까 이때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102kHz가 된다고요. 얘는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를 오른쪽을 치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왼쪽을 치면 커서가 나와요. 커서를 가지고 읽습니다. 이게 매그니티드 여기 읽으면 좌측에 나와요. 잘 안 맞으네요. 이렇게 대략 3.01인데 3.07이죠? 그때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103이죠? 우리 계산한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그죠? 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제 커서를 정확히 찍으면 이렇게 해서 캐스케이딩 했을 때요 버퍼를 집어넣으면 각 스테이지의 전달함수의 프로덕트로 표현되는데 이와 같이 그냥 일반 RC를 캐스케이딩하면 세컨 스테이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를 노딩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각 전달함수의 프로덕트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LT 스파이스를 이용하면요 간단하게 회로들을 증명할 수 있어요. 또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처음에 디자인 목표치가 있겠죠? 데이터 스펙입니다. 설계 사양이 있고 그 설계 사양에 맞도록 회로를 설계를 합니다. 자, 회로를 설계할 때 그러면 파워가 어떻게 되고 개인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 프리퀀시 리스폰스 어떻게 된다. 그 타깃이 나면 그걸 가지고 트랜스터 사이즈를 결정하고 손으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회로의 중요한 특성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안 다음에 파이널 튜닝은 스파이스, LT 스파이스 이런 걸 가지고 튜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은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 코너에 대해서 모든 코너에서 조건이 만족할 수 있도록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회로 설계한 다음에 걔를 실제 제조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을 해야 되겠죠? 레이아웃을 합니다. 레이아웃에서 마스크를 쓴 다음에 제조를 해서 프라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스타일을 제가 학부 때는 LT 스파이스를 써요. Q 스파이스도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두 개를 쓰면 동시에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LT 스파이스 씁니다. 대학원은 물론 베이직은 대부분이 다 랩에 케이던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케이던스를 씁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케이던스가 수업 시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케이던스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깔기는 돈이 많은 과제비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는 역시 LT 스파이스를 사용합니다. 돌리는 건 똑같아요. 커맨드가 방법은 똑같고 커맨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뿐이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RC 필터가 캐스케이딩 됐을 때에 버퍼가 중간에 들어있으면 각 전달함수의 프로덕트로 토탈 전달함수가 되고 그렇지 않고 캐스케이드로 하면 세컨 스테이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의 부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스테이지의 전달함수의 프로덕트이 전체 그 전달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걸 계산을 해봤고 또 증명을 LT 스파이스로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